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킴코의 KRV200 스쿠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RV200이 이제 국내에 출시된다고 해서 그 킴코 홈페이지에 왔는데 KRV200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식 수입인지 병행 수입인지를 모르겠네요. 이 바이크 코리아가 이 킴코 정식 수입사인데 여기에는 뭐 자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럼 딴 데를 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둘러본 사이트 중에서 가장 자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이제 이 킴코 재팬, 이거 이제 일본 킴코 수입사인 거죠. 그래서 킴코 재팬이 있는데 전반적인 그 정보를 잘 정리를 해놨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엔진에 관한 정보를 또 잘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오토바이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미션이 Tmax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바퀴에 CVT 미션이 달려 있어서 이 뒷바퀴의 그 운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Tmax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CVT 미션이 이렇게 이제 부착이 돼 있어서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3점으로 이 엔진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포인트로 엔진을 잡고 있다. 요 킴코에서는 요거를 이제 PTM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 획기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엔진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그 미션인데, 기존의 그 스쿠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션이, 여기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엔진과 이 미션이 다 걸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퀴가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벨트로 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이죠. 대만의 엔지니어가 이제 이거를 만들었는데, 대만의 이 젊은 엔지니어가 주축이 돼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지른 거거든요, 이거. 요런 거는 일본 엔지니어가 먼저 질러야 되는데, 대만 엔지니어가 질렀는데, 그것도 또 젊은 세대로 구성된 이 엔지니어 팀에서 이거를 이제 질렀다는 거죠. 그 세대 교체가 잘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미션이 기존의 스쿠터에 달려있는 그 CVT 미션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과 미션이 바퀴와 떨어져서 매뉴얼 바이크처럼 이제 여기에 엔진과 미션이 장착이 되니까 저배기량 스쿠터가 Tmax처럼 5대5 무게 배분이 가능해져서 밸런스가 좋아졌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 CVT 미션으로는 5대5가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고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웨이트 밸런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금 보시면 수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수직. 그 수직으로 해놨어요. 내려오고 올라갈 때 진동을 다 잡겠다는 거거든요. 수직계 나온 신형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크랭크가 있고 무게추가 이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90도로. 그래서 제가 이 스즈키 엔진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할 때, 얘네처럼 이렇게 하면 좀 좋을 텐데 얘를 왜 90도로 꺾었을까, 얘를 왜 90도로 꺾어서 만들었을까, 좀 제가 의문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엔진의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90도로 꺾은 것 같다, 요거를 이제 혼다 엔지니어가 얘기를 했죠. 혼다 엔지니어가 엔진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얘네처럼 이렇게 안 하고 90도로 꺾은 것 같다, 요걸 이제 혼다 엔지니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킴코에서는 이 젊은 엔지니어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일본 엔지니어가 시도하지 않는 방법을 저배기량 스쿠터에 과감하게 집어넣은 거죠. 무게도 생각보다 가벼워요. 잘 나왔어요. 143kg. 마력이 잘 나온 건 아니에요. 17마력이니까. 여기 17마력이니까 뭐 출력은 잘 뽑아낸 건 아닌데, 무게가 143kg에 17마력이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배기량이 제가 알기로 170cc였나? 근데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좌우간 배기량이 1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17이 나왔으니까 뭐 그냥 뭐 요거는 이제 평범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요것도 좋아요. 이 브레이크가 디스크가 270mm, 270mm. 앞에가 270, 뒤에가 234. 브레이크는 잘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ABS 있고 뭐 TCS 있고, TCS 스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TCS를 온오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UHR 업그레이드 영상 그거 만들 때 TCS 스위치 온오프하게 넣어줘라, 그 얘기한 영상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TCS 온오프 스위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쁘게 달아놨네요. 그 다음에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고 스마트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앞모습, 뭐 옆모습, 뒷모습. 그다음에 컬러도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일본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수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펙을 좀 자세히 좀 한번 볼게요. 스펙을 보면 175cc네요. 네, 175.1이네요. 네, 175.1이고 압축비가 11.2대1. 그다음에 얘는 뭐 한 17마력 나오고 무게가 143. 휠이 의외네요. 폐가 한 14인치 정도 해줄 줄 알았는데 13인치네요. 앞에가. 네. 디스크 판넬은 270mm. 네. 휠을 앞에를 한 14 정도 해도 되는데 13으로 했네요. 이걸. 네. 뭐 좌우간 뭐 스펙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격을 봤는데 가격이 56만 1000엔. 그 일본도 대만에서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56만 1000엔이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 한 500만 원? 네.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요건 또 의외네요. 그 한국은 지금 649만 원인가? 네.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뭐 전체적인 건 이렇게 보고 엔진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엔진에 관해서 정리가 가장 잘 된 사이트가 여기라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체적인 엔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헤드 뚜껑인데 특이한 거는 이제 이 위쪽에 보면 이 오일캡이 실린더 헤드에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 주입할 때 헤드로 주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일 주입구를 여기다가 만들었느냐?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쪽에 보면 지금 왼쪽도 그렇고 이 반대편은 이제 CVT 미션이 있거든요. 이 오일을 주입할 만한 공간이 안 나와요. 그 오일을 주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실린더 헤드 뚜껑으로 이제 오일 주입하는 거를 생각을 해낸 것 같아요. 처음 보니까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생각을 바꾸고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오일을 꼭 이쪽으로만 넣어야 되냐? 네, 그런 걸 바꾼 건데 이제 오일을 교환할 때 이 앞에 이제 플라스틱 카바가 이제 배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편하게만 열리면 뭐 오일 교환하는 거는 뭐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웨이터 밸런서인데 요게 이제 2개가 들어가서 상하 진동을 잡기 위해서 2개를 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캠 샤프트인데 보통 이제 캠 샤프트를 이렇게 구멍을 뚫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과감하게 이런 것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오일 공급이 더 잘 되면 밸브 로커암의 이 롤러 이 부분이 얘랑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오일이 충분하게 잘 공급이 되면 이제 마모도 덜 되고 마모가 덜 되면 당연히 이제 내구성도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일 공급을 직접 이제 캠샤프트로 이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네, 여기서 밀어버리는 건데 요것도 과감한 시도를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워터펌프, 캠샤프트에 달려있는 이제 워터펌프고 그 KRV200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네, 요겁니다. 요 CVT 미션이 구동계 CVT 미션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 T-Max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 이렇게 다판 클러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일반적인 스쿠터에 들어가는 건시 클러치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이만 짧게 해서 엔진에다가 CVT 미션을 같이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이 구조를 보고 조금 염려된 거는 이 공간이 얘와 얘가 너무 짧아서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하면 열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열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뭐 열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크게 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두고 봐야 알겠죠. 네, 이 공간이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열 제어를 얼마나 잘했느냐, 네, 요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배기량 스쿠터 있는 시스템이랑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엔지니어들이 생각은 잘했어요. 똑같죠? 네. 이 벨트는 뭐 위아래로 이빨이 있어서 이제 회전할 때 저항이 좀 많이 감소되는 형식의 벨트고, 요게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인데 이쪽에는 그 구동계, 요게 이제 무브볼이 이렇게 있고 얘가 얘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벨트가 연결이 돼서 이제 뒤에 바퀴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시스템인 거 아니? 그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미션이라고 하는 미션 기어. 네. 원래는 거기가 이제 감속 기어인데 그 감속 기어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뒷바퀴에 전달하는 그 감속 기어. 네. 감속 기어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감속 기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전달이 이렇게 오면 얘가 일로 와서 일로 통해서
여기서 이 기아 변경을 통하고 이 힘이 일로 와서 여기서 이 큰 기아로 얘를 작은 걸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스쿠터에 있는 감속 기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회전하게 힘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일로 가서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일로 가는 거죠. 뭐 제가 지금 안 뜯어봐서는 모르겠는데 그 기계적인 구조로 봐서는 딱 요 형태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잘 했는데 여기 축을 어떻게 잡았는지 네,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에어 클리너 박스 네, 이렇게 된 거고 쇼바가 모노로 이렇게 돼 있고 네.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병행 수입인지 정식 수입인지를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일본 사이트를 가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KRV가 우리나라에서 판매 가격도 좀 그렇고 부품값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가격대가 조금 애매해서 부품값이랑 가격은 우선 둘째 치고 그 미션이 엔진에 붙었을 때 이 소형 스쿠터가 어떤 느낌이 나는지 네, 한번 타보고는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